네, 제가 이번 강의할 주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의미인데요. 첫 번째는 질문지법이에요. 질문지법은 구조화적이고 표준화적이에요. 질문지법은 대량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.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고 통계를 내기 쉽고 수치와 비교가 용이합니다. 단점은 문맹자에게 불가능하며 응답률과 해소율이 낮고 피상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. 두 번째로 면접법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. 소수자의 응답자로부터 심층 정보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. 장점은 문맹자에게 가능하고 감정이입적 이해, 직관적 통찰, 심층 정보 수집 가능, 그리고 레포 형성이 있습니다.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.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도 있고요. 이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. 세 번째,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. 장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료의 실질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단점은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되고 예상치 못한 통제가 곤란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인위적인 통계가 있고 조작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. 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은 질적 연구 방법,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된 우려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실험법인데요.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장점은 가설검증으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고 통계와 수치화 가능하며 법칙 발견에 유리합니다. 단점은 윤리적, 법적 문제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. 이 실험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.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이에요. 문헌연구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. 대부분 2차 자료에서 쓰인다는 것이죠. 그리고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고 기존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고 신뢰성과 정확성의 확보가 곤란합니다. 문헌연구법은 양적, 질적 연구가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줄 친 이 방법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문헌을 연구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나 문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. 이 첫 번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봐도 문헌연구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. 자, 그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는 것만. 기억,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. 문헌연구법은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이며 2차 자료에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. 자, 니은 시간적, 공간적 제약에 극복할 수 있다.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죠. 그러므로 니은은 맞습니다. 디귿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. 장점으로도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아까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므로 디귿도 맞습니다. 리을 자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. 단점으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게 문헌연구법의 단점이었죠. 그러므로 리을도 맞습니다. 답은 니은
디귿, 리을입니다.